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 의원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 문제에 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원래 10월 6일,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사흘 뒤에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데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내 여론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10월 4일이죠.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자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를 거론을 하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저는 부결시킬 생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는 않되,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데 부결을 기류가 다수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물어보면 자꾸 부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명계의 상당수가 그래도 사법부의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건 우리한테 만약에 그걸 방해했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출발은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일 것이다. 아마 비명계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듯이 이것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균용 후보자 뭐 재산이나 뭐 이런 문제가 많아. 여기서 아웃시키자. 이렇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아마 부결 쪽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 제3 매도 부결시키겠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 후보자 입맛에 맞는 사람은 결국 김명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법원장에 취임하도록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옥새 작전을 나간다면 몰라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게임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 리스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그렇게 쓰려면 결국 현재 김명수 체제의 유산 이걸 변화시키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제2, 제3이라도 이균용 같은 사람이면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내일 의총을 열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총 결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저는 부결 쪽으로 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뭐 많죠. 선거법 위반 이게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이죠.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 성남FC 이번 주 금요일이 참 대장동 배임 혐의하고 성남FC 문제에 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현동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이거는 현재 불구속 기소조차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판준비기를 거쳐서 대략 총선 즈음에 아마 본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벌써 7개월째 계속 중이고 10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에 이어서 본재판, 재판을 연다. 뭐 이런 거고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총선 즈음에 대략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연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아마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선 2027년 3월 이때까지 모든 본인에 관한 재판을 1심은 몰라도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자, 대법원 구성, 법원 구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비판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재판 지연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유튜브 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요, 불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90%가 훨씬 넘는 유죄 선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더 정밀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냥 놔두면 재판 지연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유죄가 되고 의원직 날라가죠. 그 다음에 출마 자체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 자체를.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상 결국 김명수 후임 법원 체제, 이게 들어서는 거를 막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뭐 말로는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무슨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고 뭐 마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 동의를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선은 결국 법원 체제를 구성하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저는 막는 쪽일 것이다 라고 보고, 다만 이제 비명계 일각이 야 그래도 법원 구성 자체를 막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찬성을 해주면 뭐 그 새로운 그 법원 체제가 들어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법관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에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그만두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행이 만약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대행 체제가 꽤 오래 갑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 그 후보자를 또 지명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도 아마도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결되느냐, 이번에 만약 부결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부결 사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의 경우 유일하게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 그래도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주 결정적인 그 문제가 없는 한 이런 거조차 방해하는 건 좀 곤란한 것 아니야? 하는 여론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여론이 정당 지지율 뭐 이런 첨예한 여야 대치와 맞물려 가지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이균용 또는 그 후임 다른 후보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처럼 아니 그래도 법원 체제가 출범을 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이게 딱 갈릴 텐데,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약간 그 입장을 좀 누그러뜨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첫 번째 부결시키는 것도 35년 만에 처음인데 두 번째 후보자도 또 각종 핑계를 대서 부결시킨다? 그럴 경우에 여론은 중도층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더군다나 지나면 지날수록 총선이 가까워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민주당한테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민주당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면서 법원 체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각종 핑계를 대서 지금 법원 구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국민의힘과 여권이 일반 국민들을 설득을 잘하느냐에 달려있죠. 그거에 따라서 여론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워낙 그 여야가 양극단에서 지금 그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지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뭐 동의할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중간이 문제라는 거죠. 이 중간이 어느 쪽에 쏠릴 것인가. 계속해서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따라서 아마 결판이 날 것입니다.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느냐.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는 만약에 10월 6일 한 번 부결돼도 여론은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출렁거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 대법원 체제가 지금 이번에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에 퇴임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에 퇴임하는 대법관이 2명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후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구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구성이 되더라도 대법관도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누적됐을 경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를 뺀 중도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저는 적어도 이럴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쪽에 다소라도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 압박이 심하면 아마 민주당에서 안 해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압박이 미미하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역시 중도층이 어느 쪽이 손을 들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올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 그러면은 민주당에 가해지는 압박, 민주당이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나 아니면 대법관에 대한 부결을 시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첫 번째 시금석은 내일 의원총회고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표결 결과에 달려있고 그 다음은 또 새로운 아마 무슨 기록적인 일 여기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